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원기입니다. 오늘은 중동 사태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7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의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과 이에 대응한 4월 13일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그리고 미국 등 서방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9일 다시 이란에 재보복 공격을 하는 등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서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미국의 중동 내 입지와 세계 전략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고민하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이 중동 내 유일한 특수관계에 있는 동맹인 이스라엘에게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있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동 내 미국의 이미지와 평판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등 중립적인 중동 국가들에게조차 반미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쟁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안한 전쟁 해법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개의 국가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가자 주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조차 무차별 살상과 탄압 등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중동 등 국제사회 내에서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이러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도 중동 내에서도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원인이나 동기, 목적을 전혀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겨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이라는 명백한 이스라엘 도발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서 미국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은 중동 내 반미 감정을 더욱 확증시켜 영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란의 핵무장을 촉진시킬 구실을 주어 중동 내 핵무장을 한 커다란 적대국을 추진시킬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데, 제재 대상으로 이번 보복 공격 수도로 사용된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 이란 혁명 수비대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제재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 기업들이 이란에 미사일 및 드론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데다 이란의 원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란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작년 10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바이든과 시진핑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관계 안정화 기조가 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원유 판매 차단으로 중국의 에너지 생산에 타격을 줌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이전으로 밀착이 심하게 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간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구실로 작용함으로써 미국과 EU 등 서방과 권위주국가인 중국, 러시아, 이란 간 신냉전 구도를 더 공고화시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전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라는 세계의 전쟁에 직면함으로써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른다는 바이든 정부의 두 개의 전쟁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대이란 제조로 인한 중국의 반발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안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으로서는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면 미국의 동맹수 우제에 대한 불신이 나토 등 동맹국 사이에 또다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2021년 8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아프간전에 참전하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미군을 아프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2021년 9월 오코스 결성 시에도 호주 오코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호주와 디젤 잠수함 12척 판매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호주에게 핵 잠수함 제조 기술 제공을 약속하여 호주로 하여금 프랑스와 계획을 파기하게 함으로써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불신을 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할 경우 또다시 말로는 동맹 중시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행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면서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가져옴으로써 미국의 가치 기반한 민주주의 연합이라는 세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지원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장기화로 미국 민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바이든 정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미시건, 시애틀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미국 민의 반대도 높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4일 발표된 CBS 뉴스와 유고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지지가 2월 38%보다 5% 하락한 33%에 그쳤고, 특히 바이든은 전통적인 지층인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및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의 이스라엘 지원 지지율은 2월 51%보다 11% 하락한 40%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전반적인 바이든 지지율도 2월 55%에서 12% 하락한 43%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2월 31%에서 6% 상승한 37%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발표된 하버드대 정치학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51%가 바이든 정부가 하루빨리 이스라엘 하마스전을 끝내야 한다고 응답하고, 바이든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도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등 바이든은 친이스라엘 중동 정책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이 4월 14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에게 발송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데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유가 폭등을 촉발시켜 미국 내 휴가료 등 생활 물가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은 친이스라엘 중동 정책이 대선을 앞둔 바이든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근본 배경은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하자 중국 도전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고, 걸프전 이후 큰 분쟁이 없었던 중동 지역에서 더 이상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대한 위협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하여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인식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르페어지 작년 11월호에 중동 상황을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고 표현한 데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중동과 패권국가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이란의 야망을 강구한 커다란 오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의 재현을 꿈꾸며 핵무장 추진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 이슬람 무장단체를 후원하면서 사람의 전설을 통해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하여 힘의 공백이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마스를 배후에서 부추겨 미국의 동맹으로서 영향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반이슬람 세력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여 미국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정세 오판에 따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딜레마를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해 나가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와 영향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이슈인 중동 사태와 이에 대한 미국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동 정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